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기 계신 분들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28회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에 이렇게 초대를 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리열풍사랑 의장이고요. 그리고 대한사랑의 연수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사랑은 잃어버린 우리 문화와 역사를 되찾고 한국사의 국통맥을 바로세워 대한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역사문화운동 단체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한문화타임즈의 기자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이제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K-팝 아이돌이 있잖아요. 네, K-팝 아이돌이 되는 연습생들도 역사 교육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연습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진을 찍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만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요. 한류 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국의 문화 역사를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이 코로나 이전에 이제 크로아티아를 갔습니다. 한류 팬들이 저희를 초대해서 갔더니 K-팝이나 드라마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한 것은 태극기였습니다. 태극기에 어떤 뜻과 철학이 담겨져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알려달라고 하여서 제가 40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벌써 한 6, 7년 지났죠. 한류 열풍은 퇴보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계속해서 성장해온 것이 바로 한류라고 생각하고요. 너무나 다변화되고 있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자체에 대한 알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국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국화 강좌는 현재 107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107개국에서 한국화 강좌가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미국이라든지 또는 독일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요. 독일은 저희가 이제 판독 광부, 간호사 이렇게 되신 분들에게 그분들에게 이제 역사 강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2023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6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한 3년 반쯤 됐죠.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서 역사 특강을 하는 것이 이렇게 멈췄다가 작년에 LA에 세계 한상대회가 있을 때 LA하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역사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6일에는 유럽 한인 총연합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역사문화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한류 팬과 그리고 동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류 팬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은 이제는 한국 자체에 대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와 또 철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점점 더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을 알고 싶다. 한국의 역사를 알고 싶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포분들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뭐냐면 바로 정체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류 팬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한국의 상징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우리 역사와 정신과 철학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후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올바른 역사를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해외 동포 언론사 협회에서 이제 경주 신라 역사 탐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주 박물관을 갔습니다. 국립박물관이 13개가 이제 국내에 있거든요. 그 중에서 경주 박물관이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면 어디서나 이제 역사 연대표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큰 자괴감에 사실은 빠졌습니다. 우리 역사를 얘기하는데 신라는 천년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천년 역사를 얘기하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이 신라의 건국입니다. 박혁거세의 건국인데 그런 건국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앞쪽의 역사는 간단하게 축약을 해서 거의 역사적 사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한 6배 정도 되는 것이 300년의 역사를 그려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면요. 100만 유튜버 역사 이제 강사 중에서 100만 유튜버가 있습니다. 황현필 선생이라고 하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건국 연도가 기원전 57년입니다.
믿기 힘듭니다. 어떻게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보다 먼저 건국되었다니. 그래서 이런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 않고 진짜 시험에 출제되는 신라사는 4세기 내무랑부터 물어봅니다. 바로 내무랑이 중앙집권의 기초를 닦았다라고 합니다. 한국사기 기록이 네. 그래서 신라의 건국 연도는 기원전 57년인데 믿기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시험에는 4세기 내무랑부터 나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뭐냐면은 4세기까지 내무랑부터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학생들은 왜 내무랑부터 그리고 그 이전은 얘기하지 않는지 물어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학계, 역사학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신라의 초기 역사는 믿을 수가 없다, 말 못하겠다, 답변 회피하고 싶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 북한 비라로 본다라고 합니다. 북한 비라는 뭡니까? 이거는 신라의 초기 역사를 완전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모든 우리의 역사학계의 스탠스다.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일제가 침략 이론 중에 뭐가 있냐면 4세기, 6세기, 4세기에서 6세기 사이 200년 동안에 일본이 한반도의 가야 땅에 인나일본부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인나일본부 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를 유심히 보던 그 일본 식민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쓰다 소키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삼국사기에 왜 4세기 후반에 우리 일본이 가야를 근거로 신라 한반도에 강도했다라고 하는 명백한 사건, 그러니까 인나일본부죠. 왜 이 사건이 나타나지 않느냐? 결국 삼국사기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 뒤에 보면은 스에마스, 야스카즈, 이마니시류 많은 사람들이 전부 초기 기록은 믿을 수가 없고 17대 내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다. 내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다. 이케오시 히로시는 고대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실제로 신라의 역사는 56명의 왕이 있었잖아요. 신라의 왕이 있었는데 1세 혁거세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석씨와 박씨가 서로 이제 교대로 해가면서 왕이 되었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그게 16대까지거든요. 그 16대까지를 이렇게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경주국립박물관이 아직도 일본의 학자들이 주장을 했던 그 설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자괴감에 빠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거를 고쳐라. 신라는 원래 1000년 역사 아니냐. 그걸 온전히 복원해라라고 하는 항의를 하고도 했습니다. 자, 2024년에 국립부여박물관을 방문을 했는데요. 역시나 비어있죠. 부여니까 이제 백제입니다. 백제 연포이기 때문에 백제는 쭉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백제의 연대에 그러면 고구려는 신라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걸 기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죠. 이건 뭐냐면은 고구려 신라 가야의 역사가 4세기까지 공백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사국의 초기 역사는 믿을 수가 없다. 건국의 역사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한민족의 고대 국가의 수립은 4세기야 가능했다. 따라서 한국의 역사는 1600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론을 일본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입니다. 딱 보시면은 지구촌의 한국사의 첫 나라를 1600년 전 또는 1700년 전에 생겼다라고 하는 인식이 전 세계에 굳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국 박물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박물관에는 90년대 후반에 한국관이 생겼어요. 한국관. 그게 고무적인 일인데, 근데 한국관에 들어가 보면 역사 연표가 있습니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비교를 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프로토 3 킹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프로토라고 하는 것은 원시라고 하는 뜻인데요. 원삼국이라는 말입니다. 원시 삼국. 삼국이 국가 성립을 하기 이전에 원시 삼국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풀어서 또 하나 써놓은 게 있습니다. 사이버 외교 단체 강크의 청년 리더가 발견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고발을 한 것인데요. 잘 보시면 똑같은 영국 박물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써 있잖아요. 고구려의 건국, 백제의 건국, 신라의 건국이 써 있습니다. BC 37, 그다음에 백제는 BC 18,
그리고 신라는 BC 57년이라고 써 있는데 그 앞에 traditionally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때 방크의 리더가 문제 제기를 했죠. traditionally가 뭐냐? 전통적으로라는 뜻인가? 이거는 뭐냐면은 문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이어서 이 파란 줄 오른쪽에 보면 쓰리 킹덤 피어리즈 삼국시대는 AD 300년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표시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원삼국론이라고 합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거든요. 이것이 지금도 이렇게 영국 박물관에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4년 국립중앙박물관을 그래서 또 많은 분들하고 탐방을 했는데요. 역시나 들어가면 한국사 연대표가 있습니다. 한국사 연대표인데 그 중앙에 떡하니 무슨 나라가 있냐면 낭랑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낭랑은 뭐냐면 한 나라가 사군을 식민지를 4군데를 설치를 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낭랑인데 이 낭랑을 설치를 했는데 BC 108년부터 313년까지 421년 동안 이거를 설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400년 이상이 낭랑이 있었으니까 이거에 위쪽에 고구려, 아래쪽에 백제 다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가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한국사의 연대표 시간을 만날 수가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 벽에 왼쪽에 보시면은 낭랑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 이렇게 표시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낭랑이라고 하는 한나라의 식민지가 421년 동안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한나라 때 중국의 한나라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 지도가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 북부에서 지금 뭐냐면 한강을 넘나드는 쪽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 한두 군데만 된 것이 아니고요. 세계사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모든 출판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렌코 맥크로일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나라 때입니다. 그리고 한나라 때죠. 굉장히 깊숙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 세계사 교과서들이 전부 다 이제 사이버 외교단체 방크에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방크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옥스포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은 전부 한나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년간 꾸준히 지성인들의 사랑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세계사 필독서 더 타임즈 세계사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낭랑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더더군다나 이거는 또 번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크 제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청소년이나 청년 리더들이 있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보니까 세계사 교과서들이 전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한 다이너스티 맵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지도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420년 동안에 이렇게 한반도 북부에 낭랑이라고 하는 한나라의 식민지가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북공정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것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 4월 달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만났을 때 시진핑이 10분 동안에 역사 연설을 하더라. 트럼프가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이었다. used to be a part of China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에 우리 학계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갖다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이런 표시죠. 420년, 그 다음에 왼쪽에 공간,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은 역사 왜곡이고요. 실제적으로 한나라의 식민지는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 이것은 길게 1시간, 2시간 얘기해야 되는 거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역사 왜곡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30여일 동안 대한사랑과 그리고 민족진영의 역사 단체들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역사가 국내에서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냐면 국립중앙박물관의 선사고대관에서는요, 일부 전시실이 휴실인데요,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6일까지 선사고대관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때 이게 10년 만에 리모델링 하는 거라서 대한사랑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이 상설 전시 개편 시에 한사군 한반도설 배치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원래는 보통은 이런 것을 공문을 단체에서 받으면 1주에서 2주 안에 답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달째 묵묵부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런 동북공정을 도와주는 한사군, 낙랑군 한반도설의 설정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깊숙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한국사에 어제도 이제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어휘를 들어가지고 제가 집어넣었는데 한국사의 상실의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한국사 왜곡이 있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죠. 일본 근대사의 시작이자 군국주의, 제국주의의 시작이 바로 이때인데요. 이때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한론이 이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계획을 하고 했었는데요. 이 중에 또 하나의 계획이 뭐냐면은 한국의 역사를 지워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열도, 일단은 첫 번째 시도는 뭐냐면 일본 열도 내에서 굉장히 많이 진출했었는데 한국의 흔적을 지워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흔적을 지운 것이 뭐냐면 일본 신사내의 한반도에서 전래된 불교 사찰을 파괴를 했다. 1616개를 폐차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세기까지는 일본에 2700여 개의 박혁거세 신을 모시는 신사가 있었는데 전부 다 파괴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거세 마을에 있는 거세 신사, 박혁거세 신사가 유일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이라는 지명, 정한론을 펴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지명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부 다 신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나라의 동대사를 가시면 못 보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동대사에 가면은 조그마한 신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국 신사라고 하는데요. 이 신국 신사는 원래는 한국 신사였는데 매월 신자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신국 신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라의 동대사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라의 동대사 병내에 있는 신국 신사에 왔습니다. 여기가 신국 신사인데요. 신국 신사는 원래 여기 보시면은 사료 수집가 이상시가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걸 먼저 주장을 하신 분은 임시정부의 의정원에 있었던 저기 이제 잘생긴 신익희 선생입니다. 신익희 선생인데요. 신익희 선생이 얘기하기를 일제강점기 초대 총독 데라우치는 조선의 기록문화에 두려움을 느끼고 1910년 11월부터 그러니까 일제강점이 된 이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모든 행정력과 군경을 동원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1년 2개월 동안에 전부 다 수색을 합니다. 그래서 단군 조선의 관련 사료와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내용의 서적을 압수하거나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정찬 선생도 똑같이 범 51종 20여만 권을 불살랐다, 일본이. 그리고 이러한 유의 서적의 판매를 언금하고 그 소지자와 열람자를 처벌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4개월 만에 도서 20여만 권을 탈취해서 남산에서 또는 경복궁 자체에서 불태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증언이 있습니다. 백암 박은식 선생도 합병과 동시에 여러 언론기관이 문을 닫고 모든 국사책을 압수했다. 국사책을 모두 태워버리니까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때 망명을 하셔가지고 1915년에 한국통사라고 하는 사설을 짓게 됩니다. 독립운동가 최천택은 이때 일본 관원은 이란 합방 때 한국 역사에 관한 서적을 가가호호마다 수색하여 압수한 뒤 불태워버릴 때다. 나 자신도 발각되어서 제1차로 경찰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서적을 일본이 불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인 기자 네다니얼 페퍼 같은 경우에는 1920년에 우리 국내로 이렇게 들어와서 실제로 이렇게 기사를 쓴 겁니다. 일제시대 국사박멸책이라고 있는데요. 한국의 역사는 절대로 언금이다. 합병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라고 해서 이분은 이제 영어를 이렇게 쓰셨죠. 플렉스 전부 다 모아가지고 태워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것을 이제 임시정부에서 번역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남아있는 거거든요. 1923년에는 조선사 편찬위원회에 구로이타라고 하는 저쪽에 사진이 있죠. 구로이타 고문이 있습니다. 고문이 대마도에 사료 탐방을 하여서 한국과 관계에 있는 고문서류 66,469매, 고기록료 3,576책 등을 은폐하고 분서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100년 전에 이 대마도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도 66,000매 그리고 책이 3,500권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전부 가져간 거죠. 강탈해 간 거죠. 그러면 한반도 전체에서 강탈해 간 것은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서들이 사실은 수십만 권이 압수하고 불켜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사라지는 그런 순간인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 열도로 강탈해 간 것입니다. 그 강탈해 간 사람들을 통감 총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토 히로부미 통감이죠. 이토 히로부미가 가져간 우리 고서들이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를 은퇴하고 일본으로 올 때 조선 왕실의 기증이라며 규장각 사서를 몇 수레나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자, 두 번째 통감이 소네 아라스케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름도 몰랐던 사람인데 1년 남짓한 그런 시간 동안에 재직을 하다가 수많은 고서를 수집해가지고 일본 왕실에 헌상한 약탈자입니다. 소네 통감이 부임한 이래 조선의 고서를 수집함에 열중했으면 일반 공지하는 바인데 그 수가 2,000여 권에 달했다라고 이렇게 황성신문에도 이렇게 적혀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 테라우치 마사다케 총독, 많이 유명하죠. 테라우치 마사다케인데요. 이 테라우치 마사다케는 고문원 18,000여 점을 약탈해서 반출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1919년에 죽게 사망을 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테라우치가 훔쳐온 강탈해간 책을 가지고서 문고를 만들었어요. 그 1921년 테라우치 문고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0주년이 되니까 견학회도 이렇게 실시를 했죠. 그 안에 보면은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어디로 갔냐? 바로 그 인근의 야마구치 현립대학에 이 서적들이 전부 다 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에 일부만 우리나라가 다시 이제 반환이 되었고요. 대부분은 지금도 야마구치 현립대학의 테라우치 서고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일본 전역에 5만여 권의 한국 고대 사서가 있더라. 이건 우리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후지모토 6개월라는 교수가 50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일본 전역에 5만여 권의 한국 고대 사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일본 국내청에 효료부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하는 서릉부죠. 뭐 글과 그리고 능을 다루고 있는 부서다라고 하는데 국내청 서릉부에 한국 도서가 얼마나 있는지 진짜 규모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노 외무성 장관의 기술을 보면, 과장의 진술을 보면 한국에서 숨겨온 도서 목록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공표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놓은 그 사서들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국내청의 이 서릉부의 건물 모습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고서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서들인 거죠. 그래서 일왕도 와서 이걸 살펴보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나라 동대사에 보면 북서쪽에 정창원이 있습니다. 이 정창원에는 우리의 삼국의 뭐 문화재뿐만 아니라 사서들 이런 것들이 전부 정창원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창원전을 하고 있어요.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인데 76회 정창원전. 그래서 수많은 그런 우리의 문화재 중에서 일부 한 10편 정도를 가지고 꺼내놓고 1년에 한 번 꺼내놓고 전시를 하거든요. 정창원 보물전이라고 합니다. 자, 정창원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창원이 있는 곳입니다. 정창원 군인데요. 정창원은 지금 동대사의 부속으로 왕실 창고를 얘기하죠. 정창원은 효쇼인이라고 하고요. 자, 이곳은 우리와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정창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한국의 신라, 통일신라, 백제 여러 유물들이 이 정창원에서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 소유하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몇 가지 유물만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서들, 문화재들을 가지고 있는 곳,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동경 근처에 동래청 서른부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나라 쪽에 보면은 이런 정창원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사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재들이 전 세계에 세계 속의 한국의 문화재를 보면 25개국에 21만 점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약 10만 점 정도가 일본에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문화재와 우리의 고대 사서들이 지금도 강탈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의 사서들을 불태웠어요. 그리고 중요한 핵심은 빼돌려서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뭘 하냐면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만들어서 1922년에는 이름은 조선사 편찬위원회였지만 이때부터 그런 역할을 했고요. 1925년 조선사 편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일왕의 특명으로 만들어져서 조선의 역사 뿌리를 잘라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사 편수회 사업 개요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유의 한국, 고유의 사화, 사설 등은 일체 무시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국의 단군의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은 이거는 신화야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아래서 태어났다 깨어났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신화다 라고 하면서 일체를 무시하고 뭐냐면은 그 한국의 역사를 갖다가 부정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새로운 사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읽게 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동화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 동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일본과 일본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선인에게 일본혼을 심어줘야 됐다. 이런 영구적이고 근본적인 사업이 바로 역사 연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토 마코토 총독도 역시나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역사 정책인데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민족혼, 민족 문화를 잃게 하고 조선 청소년들이 부조를 멸시하도록 만든다. 아버지와 그 조상을 멸시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22년부터 1937년에 이르기까지 16년간 이런 작업을 했고요. 그동안 사업비는 100만회, 지금으로 보면 약 700억 정도의 거액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사 35권을 일본어로 만듭니다. 일제강점기에 16년 동안에 만들어진 이 35권이 있는데요. 24,000쪽 분량인데 일본인들에 의해서 일본어로 정리된 조선의 역사 사료집이다. 이걸 바탕으로 이 틀로서 한국의 역사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어를 들여다보면은 일본인들이 만든 조선사 35권의 구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그때 당시에 근현대죠. 70%가 조선시대. 그래서 상고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상고사라고 되어 있지만 단군조선은 아예 없는 그런 역사인데요. 지금의 올해 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2025년에 새로운 또 교과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교과서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그 비율이 더 심각하게 돼 있더라. 근현대가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상고사, 고대사 부분이 굉장히 축약되었습니다. 그 축약된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새 한국사 교과서를 모두 모아다가 9종이거든요. 이 9종을 모아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건국조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국의 실질적 건국 연대는 고구려는 2세기 태조왕, 백제는 3세기 고이왕, 신라는 4세기 내부랑 시기로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사군, 한나라의 식민지 난랑군이 지금의 평양 대동강 땅에 있었다라고 대부분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조선사 35권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고대사 기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제의 한국사 조작은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부분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배운 사람들은 그분들의 어떤 두뇌 회로라고 하는 것은 일제 식민사학의 작품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역사, 그것이 그들이 100년 전에 조작해 놓은 역사라고 하면은 굉장히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지금 뭐냐면은 그래서 언러닝을 해야 된다. 배웠던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서 의식적으로 기존의 관념, 그걸 과감하게 특히 역사에서 버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이 뭐냐면 바로 단군 조선의 진실인데요. 이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 3요소가 있습니다. 단군을 부정하라. 두 번째, 한나라가 식민지를 한반도에 건설했다라고 기술하라. 한사군 한반도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임나 일본부설이거든요. 그래서 400년 동안 한반도 북부에 한사군이 있었고 그 한사군이 멸망을 하면서 바로 이어가지고 4세기에서 6세기 200년간의 남쪽에는 임나일본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단군은 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군 조선의 건국을 부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언제 나오냐면 1894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라토리 구라키치라고 하는 구라를 잘 치는 학자죠. 그래서 삼국유사에 나온 단군의 이야기는 전부 불교 설화에 근거하여 가공의 선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카미치오라고는 또 학자가 있는데 내가 미쳤다라고 하는 뜻이죠. 나카미치오. 중들이 날조한 이야기다. 승도의 망설이다. 단군한 거면 불교 승도의 망설이요 날조된 신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뒤로 가면서 이만희 시류가 1921년에 단군고라는 논문을 통해서 단군 신화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하게 되는데요. 결국엔 뭐냐면 단군 왕검이 사라지게 됩니다. 허구의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 조선이라고 하는 그 조선 왕조 500년을 거치면서 명나라의 4대주의를 했잖아요. 단군 이전의 역사를 다 버려버립니다. 그렇지만 단군만은 붙들고 있었는데 몸통이 없어요. 몸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단군 왕검을 부정하게 되면 저 아래쪽으로 갑니다. 2000년 역사가 저 아래쪽으로 가서 중앙, 위만, 한사군의 역사로 가거든요. 이게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을 부인하게 되면 위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위만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무제가 쳐들어와서 1년 만에 이 위만 조선을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사군을 설치했다. 이 이야기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국학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그 서양의 학자들이 있잖아요. 한국학의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존 덩컨 UCLA 한국학 연구회장은 반만년 역사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반만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반만년 역사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내가 40년 연구해 보니까 우리 역사학자들은 한국사 시작점을 언제로 보냐면 기원전 1세기 또는 기원 후 1세기까지 한국은 역사 시대로 완전히 진입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학자가 얘기하는 역사는 뭐냐면 21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2100년, 1900년 이 정도의 역사에서도 아직 역사 시대로 들어서지 않았다. 이게 진짜 역사다. 근데 이분이 뭐냐면은 한국 역사를 옹호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역사를 2000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분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역사학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40년, 50년 한국학을 한 대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성제국대학의 교수요, 조선학계 대표 식민사학자였던 다카시 토오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해방 이후에 연세대에서 나온 동방학지 1집을 보고서 한국 사학계를 평합니다. 아, 우리들이 깔아놓은 레일 위를 그대로 달리고 있구나. 레일을 깔아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잘못됐으면 레일을 틀어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그 위에 그냥 안주해서 가자라고 하는 것을 평을 한 겁니다. 우리들이 깔아놓은 레일 위를 그대로 달리고 있어서 한국과 조선, 한국의 연구에 있어 단층이 없다. 서로가 부딪히는 점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사랑에서 국제학술제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성삼재 교수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교육부에 있었거든요. 일본 교과서에 항의하는 반장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일본인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일본이 조선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해 놓은 게 있는데 당신네들 당연히 한국이 해방되면 당연히 복원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되어도 그대로 있더라. 우리 일본을 탓하기 전에, 우리 일본 교과서를 탓하기 전에 당신네 교과서를 먼저 봐라. 당신네 지금 역사학계를 먼저 봐라. 라고 해서 이때 교육부에 있었던 그 일본 교과서 대책 반장이었던 성산재 교수가 이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역사 교수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인 학자가 한 그 말의 충격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 상학계를 장악하신 그런 분들이 이병도, 신석호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요. 전부 다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서 부역을 하고 여기에서 한국 고대사 왜곡 작업에 동참한 사람들이 1세대 역할을 하게 돼서 2세대, 3세대, 4세대로 지금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그 학자, 일본인 학자의 말대로 일본이 깔아놓은 레일 위를 가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이병도, 신석호, 이기백, 노태돈, 그리고 송호정 젊은 사학도들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신석호는 뭐라고 하냐면은 단군이 무진년에 즉위하여서 조선을 개국했다?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삼척동자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단기라고 하잖아요. 단기 2333년인데 삼척동자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4대째로 해서 송호정 교수가 단군은 신하다. EBS에서 역사 배틀이 붙었어요. 단군은 실존 인물이다라고 하는 한쪽이 나왔고 신하다라는 쪽에서 대표격으로 송호정 교수가 나와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요. 내용을 쭉 보시면 거기 인간들의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화인 거죠. 신화는 신화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단군이라는 인물이 실존한 인물이냐 아니면 이제 신화 속의 인물이냐 또는 단군 조선이 신화이냐 역사이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해요. 그 내용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신화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쭉 보시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신하다. 예, 단군은 호구의 인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분이 쓴 것이 있습니다. 국가 형성. 고조선의 국가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설정을 해보니 고조선이 국가 형성과 동시에 멸망했다. 국가가 형성되자마자 멸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냐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뭐가 있었냐면 조선시대에는 수수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조, 예종, 성종까지 50년 동안에 이게 그 명나라의 비위를 거슬릴 수 있는 단군조선 이전을 얘기하는 모든 사서들을 거둬들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숨기는 자는 믹자처참, 차명에 처한다, 목을 벤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서들을 전부 다 50년 동안에 모았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 뭐냐면 뭐 이런 삼성 밀기, 안암로 원동기의 삼성기, 표훈, 조대기 대변설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이 있는데 자, 그걸 연도표대로 보시면요. 조선 왕실이 쭉 이어져 오면서 태종 때도 이렇게 역사서를 좀 분설을 합니다. 그리고 세종 때의 단군을 이렇게 좀 드러내는가 싶더니 세조 때에 와서 세조, 예종, 성종 50년 동안에 이러한 단군 조선과 그 이전의 역사를 드러낸 모든 책들을 수거하라는 수서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들을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그런 어떤 직종에 있었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수서령의 비서들을 편집을 해서 모아가지고 태백일사라는 책을 편찬합니다. 이 책이 뭐냐면 1911년에 나왔던 환단고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역사가 조금이나마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학계는 뭐냐면 단군기원 부정하고 있습니다. 단군기원은 우리가 BC 2333년이잖아요. 단기는 의미가 무엇인가? 송호정 교수가 또 나옵니다. 그 연대가 역사적 사실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2333년이 아니라 기원전 7, 8세기에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을 때 그때 고조선이 국가로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데요. 이상한만의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학계의 모든 그 통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죠. 우리 역사상 처음 고조선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약 2700년 전에 라고 하죠. 지금 이제 2000년에다가 BC 7세기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 안 된 거예요. 작년에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경제사학과 강인욱 교수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전국의 역사 교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책을 출판을 했는데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라는데 여기 보면은
고조선이 언제 건국되어서 발전하였는지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7세기 이전에 7세기쯤에 국가가 형성됐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글을, 이게 외국인들을 위한 거잖아요. 영어로도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7세기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본의 건국 시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건국 기념의 날로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일대 신무천황, 천황이라고 하죠. 신무천황이 일본 큐슈에서 출발해서 일본 열도를 평정하고 기원전 660년에 7세기죠. 나라를 세우고 이 천황으로 등극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건국 기념일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역사는 약 2700년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일대 신무천황이 큐슈로부터 해가지고 쭉 가서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 바로 이 신궁에 이렇게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궁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시와라 신궁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도착을 해서 여기서 천황으로 등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무천황을 보시는 곳이에요. 이게 시간이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거대하게 이들은 우리는 뭐 단군 왕검이 있잖아요. 단군 성전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전국에 한 50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일대 천황이라고 해서 거대한 궁전을 이렇게 지어놨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36세 우리가 이제 47명의 단군이 있는데요. 그 중에 36세 메륵 단군 때 협야후 배반명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데 일본으로 건너가서 천황이 되었어요. 이분이 바로 신무천황이 되는 겁니다. 47대 단군 중에서 36세 메륵 단군이 보낸 장수가 바로 그때 일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BC 660년. 그렇기 때문에 일본보다 우리 역사가 더 오래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싹 지워버렸습니다. 싹 지워버리고 그런 역사를 지금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무진년이다. 무진년이 바로 BC 2333년 단기거든요. 그 단기라고 하는 것은 고증물 확실하게 해보면 시간이 없지만 정확하게 단군 기원은 단기는 BC 2333년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초중고 국사 교과서에서 이 단군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존 인물로 보여줄 수 있는 단군 영정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보았던 단군 영정을 전부 다 없앴습니다. 초중고에서 전부 다 없앴고요. 그리고 단군이 건설을 했다라고 여겨지는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도 사진을 전부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냐면 홍익인간이 삭제됐죠. 그래서 국사교과서에서 홍익인간이 먼저 삭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12명이 지난번에 교육법 바꾼다고 하면서 홍익인간 삭제하려다가 국민들의 저항을 몇 년 전에 받았잖아요. 그게 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국사교과서에서 이미 홍익인간 이념이 용어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군과 관련된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는 홍익인간, 단군 영정, 참성단 전부 다 국사교과서에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10대들은 어떻습니까? 3분의 2가 단군은 신하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성장을 했을 때 반 정도는 단군은 허구의 인물이다, 신하의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군조선의 공간을 또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비파형 동공과 고인도를 보면요, 이게 이제 단군조선이다. 우리가 이제 강역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강역을 줄인 것이 누구냐면은 바로 일제입니다. 남쪽의 한민족. 그러니까 뭐 서울에 사는 사람, 저같이 이제 대전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단군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쪽의 한민족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20년 조선총독부의 국사교육지침을 보면 옛날에 이 한반도에 북부를 조선이라고 불렀다. 북부만 고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쪽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 교과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과서를 딱 보면요, 한반도의 남쪽은 고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진이라고 써있죠.
뭔지도 모르는 나라를 갖다 설정을 해놓고 고조선은 저 북쪽에만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1920년 조선 총독부의 백사 교육 지침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빼냐면은 예전에 이제 한 10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혹시 보셨나요? 저 연두색 부분 보셨나요? 동이족의 분포 범위라고 해서 우리 동이족이 있었던 분포 범위를 고조선의 지도와 함께 넣었었거든요. 이거 빠졌습니다. 이게 빠졌어요. 동이족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술 마시 중국 사람들이 신기해합니다. 신기해요. 자기하고 다르다 이거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기를 좋아한다. 밤낮 없이 다니면서 노래하기를 좋아해서 노래 소리가 끊이지 않는 민족. 저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다라고 해서 동이족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 동이는 송호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조선 영역 지도에 보면 이 동이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동이 문제는 학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 학계의 입장은 뭡니까? 동이족은 한민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동이족의 분포 범위라고 하는 걸 없애버렸죠. 이 없애버린 게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이족은 우리가 아니다. 산동반도날 보면 이제 구이족이라고 하잖아요. 자, 있었는데, 자, 국내 주류 학계에서는 동이는 우리와 무관하다라고 하니까 중국 학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동이는 우리 조상으로 할게. 라고 하면서 산동반도에 자랑스럽게 동이문화 박물관을 지어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호복귀시, 소호금천시, 치우천왕, 순임금 이런 동이족의 어떤 수장들을 전부 자기의 조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왼쪽의 교과서에서 동이족이라고 하는 세력 범위를 전부 다 없애버렸잖아요. 없애버린 걸 이제는 뭐냐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저렇게 너무 크게 나와 있어. 줄여야 되겠다. 이게 학계의 입장이거든요. 잘 보시면 학계의 입장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차이나는 클래스를 보시면요. 고조선이라고 하면서 뭡니까?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그 고조선의 강역이 아닌 다른 강역을 제시하고 있죠. 요동과 한반도 서북부에 존재한 한국 최초의 국가다라고 하는데 대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되게 크다. 이게 고조선이 줄어들었잖아요. 강역이 줄어들었는데 되게 크다. 뭐 엄청 큰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이게 고조선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 보면은 외국인들에게는 고조선이 요 정도 땅덩어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요 부분이 고조선이 되면요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땅덩어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일제 식민사관의 핵심은 뭐냐? 한나라의 식민지 사군을 400년 동안 설치했다.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 그리고 그걸 이어가지고 4세기에서 6세기에는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는데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식민지. 그래서 600년, 700년 동안에 고대의 식민지 아니었냐. 그때 너희들이 발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의 식민지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너희들의 운명이다.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식민사관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식민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도 역사학계에도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역사가 디스카운트가 너무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렇게 지금 왜곡되어 있습니다. 유엔 푸틴이라고 하는 러시아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인데요.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한국은 어째서 있는 역사도 없다고 그러는가? 도대체 알 수 없는 나라다라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 학자의 한탄 소리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이 역사를 지켜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단군은 우리 한인의 국조다. 임시정부의 이동영 선생은 우리 민족의 뿌리는 단군이다라고 하셨고요.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를 꾸려나갔던 박찬희 선생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단군 영정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 단군 대황조를 높이는 그런 가사를 쓰셔가지고 뭐 노래는 지금 전해지지 않아요. 근데 가사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 황조 단군께서 라고 하는 그 가사를 이렇게 5절까지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단군의 진실을 파헤쳐 보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 모든 역사가 뭐냐면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대일항쟁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911년 환단곡에 나와서 단군은 한 분이 아니다. 47분이 있었다.
그 뒤로 보면은 조선사략, 환단세관, 전고대방 해가지고 수많은 역사서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발굴한 게 17개의 사설을 발굴했거든요. 거기 보면 47분의 단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47분의 실제 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런 단군을 기록하고 있는 문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단군의 역사는 뭐냐? 초대 단군 왕건만 실존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도 있었고 그 손자도 있었고 그게 쭉 이어지면서 47분의 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신문을 보시면 그 신문에 딱 들춰보시면 한쪽은 왜곡에 관해서 그리고 한쪽은 47분의 다스린 고조선의 찬란한 역사에 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됐으면은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47분의 단군이 있으면 그 이전에 환웅천왕이 있잖아요. 환웅의 배달국이 있는데 18분의 환웅천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신시 배달국이라고 하고 동북아에 세운 한민족 최초의 국가가 바로 배달이다. 그래서 우리를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1565년 동안 있었고 우리는 단군 왕건도 있지만 한국인의 건국 시절인 또 환웅천왕을 잇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달국 때 왼쪽에 보시면 태호복희 씨 신문에 보시면 나오죠. 태극기를 그으신 분이 바로 그 원형이 어디 있냐 태극 8개에서 왔거든요. 태호복희 씨의 복희 8개에서 왔는데 이 복희 씨라고 하는 분이 중국인이 아니라 그들도 동이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5대 환웅의 막내 아들 태호복희 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또 염제 신농씨라고 해서 성씨의 시조가 있거든요. 다 배달국에 있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씨 제도도 동방 배달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국 3301년 그리고 배달국 1565년 그리고 단군조선 2096년에 6962년이 있었는데 7000년의 역사 문화 시대를 우리가 송두리째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바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이 환단곡이라고 하는 1911년 초반본이 나왔고요. 1970년, 79년도에 세상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드러나서 지금은 20여 종의 그런 번역본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잃어버린 한민족사의 놀라운 진실들이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9000년 한민족사의 국통맥이 있는데요. 황국배달 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지워졌습니다. 부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 역사를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7000년 역사 문화시대가 송두리째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전부 중국에서 들어온 걸로 알아요. 청동기도 중국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철기도 들어온 걸로 알고 정신문화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중국에서 들어온 걸로 배웠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황국배달 조선의 역사를 복원함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구의 혈자리 열매 맺는 자리고요. 지금 많은 문명을 비평하시는 분들이 한국이 하나의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책 한 권씩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강의한 내용에서 오늘 내용은 역사이고 약간은 어두운 부분이지만 밝은 내용은 우리 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한국 문명에 관한 그런 책자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면성은 다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한국 자체가 지금은 문명이다. 왜냐하면 휴대폰 잘 만들죠. 뭐 모든 가전제품 LG, 삼성 다 쓰죠.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다 씁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잘 팔리는 게 LG, 삼성이거든요. 문명의 이기라고 하잖아요. 물질 문명을 장악하고 어떻게 보면 선도해 나가는 것이 한국 문명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류라고 하잖아요. 한국 문화가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는 지금은 콘텐츠로 나가잖아요. 드라마, 영화, 그리고 K-팝이란 노래로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한국 문명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뿌리를 찾아서 나의 참모습을 되찾아야 될 때입니다. 그 참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항의해서 되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문화를 드러내야 됩니다. 개천문화 세계 대축제를 내년에 이제 세계에서 함께 하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환단곡이 북콘서트가 있는데 꼭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들어가면 11월 15일에 또 환단곡에 관련된 학술대회도 하거든요. 이 학술대회를 주최하시는 분은 김주인 회장이라고 이분도 기업인이세요. 작년에 이제 무공 훈장을 이렇게 받으셨던 분인데 이제는 뭘 할까라고 하다가 역사주권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바로 이제는 우리 역사의 주권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기업인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처음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구촌 한국인을 위한 역사문화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 및 줌 강의를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은 책자를 드렸지만 저희가 진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신청을 하시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동 아프리카 한인회에서도 줌과 유튜브로 이런 역사 강연들을 저희가 한 번이 아니라 시리즈로 해가지고 한 번에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거의 겉핥기 정도가 되는데요. 많은 부분에 우리 역사를 쭉 이제 새롭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맨 그 신문에도 보시면은 독립운동을 하는 한인 경제인들을 저희가 모아놨거든요. 새로운 세상에는 의로운 일에 돈을 쓰는 의부가 있습니다. 그 의로운 일이 시대마다 기준이 다른데 예전에는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런 역사 광복 운동, 이제 영토는 광복되었지만 아직도 역사는 광복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역사 광복 운동에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